자, 이번에 들어갈 문제는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보니까 공유지 비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너무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공유지 비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공유하는 자원은 누구나 아끼지를 않고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비극으로 도래한다. 이제 이런 건데 이 글에서는 공유지 비극이 어떻게 생기고 또 이게 너무너무 심화돼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거기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이 처음에 이 부분을 공유지 비극의 도래라고 해서요. 공유지 비극이 생겨나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공유지 비극이 생겨난 후에 해결이 불가능해지면서 왼쪽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 공유지의 비극의 몰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도래. 그리고 해결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자, 읽어가 볼게요. 일단 언제 생기는지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새롭게 탄생한 자원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새로운 공항도 되고 새로운 쇼핑몰 같은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어찌됐든 새로운 자원은 항상 여는 거죠. 근데 열 때, 자, 이 부분을 쌤이 with 분사구문이라고 잡아줬는데 명사랑 ing가 같이 붙어 나와. 이때 해석할 때는 명사가 ing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문을 여냐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새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무엇 함으로써 이렇게 이득을 얻냐? 바로 도시나 아니면 주의 예산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자원들을 함께 나눠 쓰면서 처음에는 benefit individually, 개인들에게 모두 이득이 제공된다 이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공유된 자원을 함께 쓰면서 모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즉 새로운 자원을 공유해서 이득을 얻어.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런 말이고요. 즉 자원을 공유한 시간이 계속되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되면 트래픽의 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건 교통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직역하면 교통량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교통은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도로는 가장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잖아. 그러니 이 도로는 공동의 자원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이 공동의 자원의 양이, 즉 공동의 자원을 이용하는 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앞에 to, 뒤에도 to 나오는 거 보이죠? 그 공유 자원이 더 이상 서포트, 무언가를 부양해주기에, 즉 견뎌주기에 너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게 돼버리네. 즉 공유주의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버리는 순간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 교통 체증이 생기지, 즉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벗어난 거니까 overcrowding, 너무 과밀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네요. 그 교통을, 즉 공동자원을 너무 많이 쓰네요. 즉 결국 이 세 가지 단어가 말하는 건 다 뭐야? 공유자원을 너무 과다하게 쓰고 있네요. 이 시점이 돼버리면 모두에게 공유자원이 주던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게 공유주의 비극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공유지 비극은 언제 생깁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보면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 초기에 사람들은 개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며 자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시점이 오게 된다. 그때 공유 자원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이걸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더라. 자,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자원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거나 자원의 수용 능력이 요만큼까지라면 이걸 벗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 새로운 자원의 수용 능력이 요만큼 확장되거나 이런 말인 거죠. 아니면 추가적인 공간으로 제공되거나 결국 수용 능력이 낮아진 상태를 더 높여주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야. 어떤 상태로는 당신의 fellow driver, worker, or competing user 여러분들 결국 이 fellow driver, worker, or competing user라고 하는 건 공유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드라이버든 걸어다니는 사람이든 유저든 다 그 공유재를 쓰는 사람들. 즉 그 쓰는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해서는 너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추가 자원의
추가 자원의 제공이 없다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결국 너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구나 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유주의 비극이 몰락으로 이어질 거야. 공유지 비극이 생기고 너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몰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결국 이 새로운 자원의 전체 활동량은, 즉 결국 이 새로운 자원의 전체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럼 개인의 활동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So, 동사 주어 나오면 주어도 동사하다라고 번역할 거거든. 하지만 이런 공유 사용이나 과다한 사용의 역학이, 역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브먼트랑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 그럼 움직임이란 얘기지. 결국 사람들이 자원을 함께 쓰고 과다하게 쓰고라는 역학, 움직임이 너무 오래 계속되는 거야. 즉,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begin to fall after a peak, 그 정점에 다다른 이후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몰락으로 이어질 거다. 자, 그럼 이 공유주의 비극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거거든. 공유주의 비극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몰락의 역학이다. 몰락의 역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계속 노력 없이 사용만 해서 크래쉬로 이어지는 그 몰락의 역학일 것인데, 이 몰락의 역학이란 무엇이냐? 즉, destruction, 파괴해버리거나 degeneration, 퇴보하게 되는 거죠. 무엇에? 그것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의 능력 자체가 destruction 해버리고 degeneration 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몰락의 역학입니다.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일단 이것들을 공유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자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고요. 이러면 이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 공동체의 노력이 없다면요. 고립돼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 이래버리면 아예 크래쉬,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공유제가 재생산하는 능력, 이 자체가 퇴보되어 버리는 위험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유제 문제의 도래, 그리고 이 부분이 몰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